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8월 17일 주말인데요. 2주 만에 호감도가 급락한 한동훈, 과연 반전의 카드는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냥 왠지 이준석처럼 그냥 사라지는 게 순리가 아닐까 합니다. 이재명과 함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이 여전히 여권 내에서도 차기 대권 주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요. 호감도가 2주 전에 비교했을 때 급격히 떨어진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되풀이되는 당정 갈등에 항상 한동훈의 입이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제2의 유승민, 제2의 이준석을 보아왔던 국민들이 한동훈에게도 그런 국민적 피로감을 누적시키는 그런 매력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여의도 연구원장에 유이동을 내정하면서 당직 임명을 사실상 마무리했죠. 민생 드라이브를 걸겠다, 속도전을 내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공식화되고 있는데 지지율 반전을 이끌어낼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윤리위원장에는요, 신의진 연세대 교수가 임명이 됐고 당무감사위원장에 유일준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홍보본부장에는 장서정 전 비대위원이 맡았는데요. 모두 한동훈 비대위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인사들로 좋게 얘기하면 한동훈의 당 장악력이 더욱 강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그런 평가를 할 사람은 한 측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임명직 전원 일괄 사퇴를 주문하고 총선 기간에 꽂아놨던 여의도 연구원장 홍영임에 대해서 유임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내용들을 받아보면서 온갖 핑계를 대고 자기 사람 꽂아두기에만 열일하고 있구나라는 비판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의도 연구원장의 유이동이라는 말을 들으니 그렇지 한동훈이네 라는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큰 기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켜볼 만한 게요. 당무감사위원장의 유일준 전 국민의 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죠. 비례대표 공천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당 내부에서는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요. 총선 백서의 총선 참패 원인으로 비례대표 공천 논란이 지적됐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대로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에 들어온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무감사위원장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대표 직속 기구입니다. 한동훈과 다이렉트라고 봐야 되겠죠. 원내외 당협 위원장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지방선거에 한동훈이 자기 사람을 꼽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동훈이 친위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좋은 자리에 직속의 당협위원장 물갈이하는 이 자리에 문제가 많은 그 유일준을 꽂아놓았다라는 것 누가 봐도 이해가 불가한 겁니다. 필요한 역할을 할 적임자를 뽑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한 측관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요. 아무리 한동훈이 전당대회 때 압승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도부 인사를 마치 전리품처럼 하는 것 이게 아니라 그냥 탕평책을 펼치면서 두루두루 능력을 갖춰서 기용을 했다라고 하면 참으로 보기 좋았을 것 같은데 모든 인사들이 한 측관이라는 것 자체가 통합 측면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봐도 굉장히 부족해 보이죠. 간단히 말해서 자기 사람 심기인 거고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해보면요. 한동훈 주변에 사람이 없다로 해석이 됩니다. 당내 기반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특히 총선 백서 설문조사에서 비례대표 공천 문제가 공천 항목 조사에서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렇게 유일준 전 비례대표 공천 관리위원장을 지금 당의 가장 중요한 당무감사위원장으로 꽂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비판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소속 비대위원 2명을 꽂아 넣었죠. 하나가 조카 한지아 그리고 비례대표를 한 번 받은 이력이 있죠. 두 번째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하는 김예지 비례대표
당선권에 들게 한 부분, 그리고 징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하고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의 사촌 논란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한동훈과 정면 충돌을 하기도 했었죠. 이때 한동훈을 지지하던 유튜버들이 이철규 의원을 맹비난하면서 그때부터 갈림은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아무튼 그 당의 총선백서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징계 전력자를 비례대표로 공천해 검증 부실 문제가 불거졌고 대표적인 직능단체 호남 몫을 배제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라면서 지금 현재 한동훈이 한 이 인선에 대해서 불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 그 문제 비례대표 명단에서 반발해서 사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건데요. 주기한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게 광주에서 10%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대한민국의 붐을 일으켰던 윤석열도 10% 조금 넘겼는데, 이 주기한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요 2022년 6월에 지방선거 있죠. 그때 광주시장 후보로 나와서 15.9% 받았습니다. 전액 보전 기준을 넘긴 거죠. 이 광주 전라도 지역에서 15% 이상을 받았다. 이 굉장한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주기한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요 검찰 수사관 출신인데 2003년에 광주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할 때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서 친윤으로 분류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그 국민의 미래가 발표한 총선 비례 명단에 일단 당선권에 드는 후보 번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했었는데 이 부분에 반발해서 사퇴 의사를 밝히자 그 다음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요 민생특보를 신설해서 주기환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호남 홀대론이 나오는 것을 용산에서 직접 품는 형식을 보였는데요. 이때 국민의 미래가 호남 인사와 당직자 출신의 당선권 내로 조정을 하는 것을 재의결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주기환에 대해서는 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친윤 쏙가내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도 약간 유난 갈등이 있어서 총선의 승리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는 또 조마조마함을 선물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잘못된 비례 공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책임자를 이 당무감사위원장에 앉힌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불가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용산을 제대로 약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측근들은 일일이 논란에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건방진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기다리고 고기다리던 총선 참패 반성문격인 총선 백서가 조만간 발간됩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총선 백서 발간을 앞두고 한동훈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죠. 그때도 계속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게 인쇄기만 돌리면 된다. 우리는 다 완성했다. 그러나 누군가의 세력에 의해서 막혀있다라는 뉘앙스로 뭔가 언론에서 자꾸 흘러나오기도 했었었는데요. 총선 백서 특위는요. 마지막 회의를 열고 초안 작업을 마무리했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한 번의 필터링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인 것 같은데요. 분량은 300페이지 정도입니다. 당과 정 갈등 문제와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 간의 문자 논란 등이 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과 발간 시기를 두고 친한계, 친윤계 충돌이 있었던 만큼 이 조정훈 특위위원장이 특정인 비판을 한 게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 총선을 지휘했던 한동훈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내용이 담긴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한동훈 이름을 명시한 시각화 자료를 경론 끝에 백서에 담기로 했다. 제가 나중에 사진을 띄워 드릴 겁니다. 또 여의도 연구원에 30억가량 불용 예산을 지우고 여론조사 미이행 지역구를 최종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에 의뢰된 사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움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2조 심판론 등 총선 패인 핵심 키워드가 실려 있습니다. 특정인 책임 부각 논란을 피하고자 총선을 지휘한 한동훈 이름을 백서에 직접
기술하지는 않았다라는 입장이지만 시각화 이미지를 통해서 뭐 결과적으로 한동훈이다라는 이름이 언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 겁니다. 이것은요, 특위위원으로 활동하는 데이터 전문가가 총선 기간 뉴스에서 언급된 단어들을 빅데이터로 분석,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 특위위원이었던 김종혁, 현재 최고위원으로 굉장히 한 측관이라고 불리는 분이기도 한데요. 강한 반발이 있어가지고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이 자료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격론이 오갔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넣는 것으로 마무리가 지어진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에 총선 패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당 지도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선 백서가 지금 최고위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거침을 당하고 난 다음에 축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동훈은 이 새로운 갈등에서 수위를 조절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 측권으로 거의 구성되어 있는 이 최고위원회의를 거치면서 그동안에 담았던 총선 백서가 또 뭔가 스키니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한 총선백서 위원장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꽤나 내용이 깊은데요. 최고위는 한 사람의 회의 아니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1인 지도체제 아니죠? 라면서 조금 더 각인시킴에 신경을 쓴 듯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한동훈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총선 백서가 출간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구를 날린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당과 정 관계 파트에서요. 한동훈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그리고 이종섭 황상무 논란, 그리고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때 나왔던 말이 거친 입 마리 앙뚜아네트가 나오기도 했죠. 이런저런 논란과 함께 당정 간 소통 부재가 페인으로 지적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공천 부분에서는요. 시스템 공천 한계와 비례대표 번복 및 사천 논란, 도태우 장해찬 후보의 막말 논란 등이 페인으로 꼽혀 총선 백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총선 참패 책임이 용산이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한동훈이나 어느 한쪽으로 기운 듯한 모습으로 이제 기술이 될 경우에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조마조마한데요. 민주당은 강 건너 불 보듯 한동훈이 이준석처럼 내부 총질을 해주기만을 계속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동훈의 입 리스크와 만물 박사 행보의 부작용들이 당 내에서는 총선 백서로 나오고 당 밖에서의 공격은 최상병 특검 제3자 발의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최상병 특검 발의의 진짜 속뜻은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자락 깔기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죠. 그래서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후보들이 각각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제3자 방식으로 재발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불씨를 계속 키웠죠. 그래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야 네가 제3자로 특검 발의하겠다라고 한 거 우리가 받아들일게, 특검 발의 좀 해 라고 압박을 하니까 이제는 제보 공작 의혹까지 특검에 포함시키자라고 하면서 지저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은 맞죠? 뭐 최상병의 죽음에 제보 조작까지 들어간 것이 들통이 난 판에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그물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해보자. 그래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조건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보자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역제안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 것으로 분란만 만들고 있다,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코판대가 계속 한동훈을 도발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해주기 바란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23일 정도면 관련된 법안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마감 기한까지 언급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죠. 천하람도 그럽니다. 이제는 한 대표도 자신의 안을 구체화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할 의지가 없다면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이고 당내 반발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면 무능한 것이다. 제대로 조롱받고 있죠. 말을 가볍게 하니까 이런 것들을 상대해야 하는 겁니다. 16일 날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니까 본인의 내용은 항상 변함이 없었다. 이준석도 그랬죠. 6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정당 보조금 손댈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그런데 3억 정도 썼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를 거 없어요.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나 말하는 게 거기서 거기 차이, 조금의 차이일 뿐 거의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최근 드러난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휴, 한심합니다. 민주당이 이미 세 번째 특검법을 내놓은 데 대해서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을 제출해 놓고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봐봐요. 한 번 특검안 내놔서 거부권, 두 번째, 세 번째 거듭 반복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봤을 때 그냥 맹탕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림이 필요하지. 얘네들이 지금 계속 내고 있는 특검에 제대로 원안을 만들어서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볼게. 얼마나 가짜는 짓입니까? 저는 한심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는데요. 그냥 애들 말장난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의원총회를 거쳐가지고 여러 단계 해가지고 필요한 사안을 넣어서 간담회를 가지고 이거 말장난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국민들에게 굉장히 피로감만 줄 뿐입니다. 당대표로서 매우 가벼운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최근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김용현 경호처장님, 이분 진짜 카리스마 넘치고요. 진짜 든든한 느낌을 주는 그런 조력자인 건 분명합니다. 아무튼 이분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이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돼서 외압 의혹 이런 것에 대한 야당 공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돌파할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이것을 한 방에 제압했습니다.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 이런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한 정당의 당대표로서 그 막중한 책임의 자리에서 정말 가볍게 팔짝팔짝 뛰고 있는 한동훈을 보면 경거, 망동, 언어, 도단. 김영윤 TV였습니다.